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 수능 화투 문제 같이 살펴볼 손은정쌤입니다. 우리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까지 잘 마무리한 우리 화학생들 정말로 고생하셨고요.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어떤 문제들 나왔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면 괜찮았을지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그럼 1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사실 요 정도는 괜찮죠. 네. 자, 다음은 NH3랑 pH3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요. pH3는 NH3보다도 분자량이 커요. 그러니까 분자 사이 분산력이 더 크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네, NH3 분자 사이에는 어떤 힘이 추가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 끓는 점이 더 높아집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그쵸. NH3라고 하면 아주 대표적으로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질소, 산소, 플로오린과 공유 결합하고 있는 수소가 또 다른 분자의 질소, 산소 또는 플로오린과 서로 가까워진다면 이 둘 사이에 작용할 수 있는 힘, 수소 결합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수소 결합 덕분에 끓는 점이 더 높아지겠더라.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 바로 이렇게 체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1번은 넘어왔고요. 2번도 네, 뭐 기출문제 등에서 자주 보아왔던 유형이죠. 그림은 고체 XYZ의 결정 구조를 나타냈고요. 각각은 나트륨, NaI 또는 I2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일단 한 종류의 입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X가 나트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Y를 살펴보면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그럼 입자 두 개가 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들고 있으니까 얘네가 I2겠다. 그럼 마지막 G 보면 두 종류의 입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럼 두 종류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거 NaI, 아이오딘과 나트륨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는 금방 해결이 되네요. X는 나트륨입니까? 네, 맞습니다. Y는 공유 결정이니? 공유 결정 이거 쌤이랑 기출문제 내지는 수특 수완하면서 계속 강조했었던 내용인데요. 공유 결정이라고 하면 이 결정을 구성하는 모든 입자들이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즉 원자 결정을 공유 결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분자들이 결정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분자 결정. 그래서 니은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D끝 NaI 음이온과 양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디귿은 맞는 말. 그래서 이번의 답은 4번이었네요.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온도 T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각각 260kJ/몰 그리고 245kJ/몰입니다. 라는 정보까지 주어져 있고요. 자, 마저 읽어봤더니 표는 T에서 부피가 같은 두 개의 강철 용기에 동일한 양의 A를 넣고 반응을 시켰을 때에 대한 정보래요. 자, 그리고 실험 1, 2 비교해봤더니 촉매를 넣었고요. 넣지 않았죠. 그 결과 반응 속도가 V1, V2, 네, V2가 더 빠르다라고 하는 정보까지 주어져 있네.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주어져 있는 실험 1, 2에서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은데 촉매를 사용했더니 반응 속도가 빨라졌다. 그치? 그러면 이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촉매는 정촉매야 라고 하는 거 일단 하나 확인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문제 살펴봤더니요. 기억, 정반응은 흡열 반응이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정반응 흡열 반응이니? 그럼 델타 H 판단할 수 있니? 델타 H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빼서 계산을 했습니다. 네,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260이라고 주어져 있고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24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오케이, 0보다 크네요.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겠네. 그래서 A와 B 상대적인 에너지를 표시해보면 B가 A보다도 엔탈피가 더 클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정반응이 진행이 될 때 이때 넘어야 되는 에너지 장벽 활성화 에너지가 역반응이 진행이 될 때, 즉 B에서 A로 올 때 넘어야 되는 언덕 보다도 네, 정반응이 더 크더라. 이런 말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확인했고요. 니은 X는 정촉매입니다. 이것도 같이 정리했고요. 자, 마지막 T끝 2에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두 번째 실험은 정촉매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덕분에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졌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의 활성화 에너지인 260보다도 활성화 에너지가 더 작아졌습니다. 디귿은 틀린 말이네. 그래서 3번의 답은 기억과 니은 3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4번이었습니다. 다음은 어떤 학생이 금속 XYZ의 이온화 경향을 학습한 후 화학전지를 이용해서 수행한 탐구활동입니다. 라고 하면서 탐구활동들이 쭉 주어져 있어요. 일단 학습 내용 봤더니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 X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YG 순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가설을 세운 거야. 두 가지 금속 전극으로 화학 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전지 반응이 진행이 됐대. 자, 그렇다면 어떨 거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웠네요. 그리고 나서 탐구 과정이 있어요. 자, 탐구 과정 살펴볼게요. 전극으로 사용해서 화학 전지 1과 2를 만들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전극의 질량 변화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질량 변화 이렇게 나타났다고 해. 그리고 결론이 뭐야? 가설이 옳다고 했죠. 그럼 결국 이 가설은 우리가 지금 질량 변화랑 관련된 실험을 설계해서 수행을 했으니 질량이랑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는 상상이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화 경향이 이런 순서라고 했었죠. 그럼 X랑 Y를 연결을 하면 X가 산화가 더 잘 되니까 전자를 내어놓는 마이너스 극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Y 쪽으로 전자가 들어가니까 여기가 플러스 극 되겠죠? 그러면 X에서 금속판이 산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극의 질량이 감소했습니다. 딱 맞는 말이죠. Y와 G를 이용을 해서 전지를 구성을 해봤어요. 그럼 반응성이 더 큰 애들, 오케이, 여기서 전자가 나가겠다. 여기가 마이너스극, 이쪽으로 전자가 들어오겠다. 플러스극. 그럼 Y가 산화가 되고 있으니까 그쵸, 질량이 감소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정확히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보기, 기억 한번 같이 보면 이온화 경향이 더 큰 금속 전극은 질량이 감소합니까? 이온화 경향이 더 큰 애들은 질량이 감소했습니다. 네, 이거는 바로 가설로 들어갈 수 있겠네.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죠. 니은 첫 번째 실험에서 X 이온의 양은 증가합니까? 그치, X 금속이 산화되면서 이온의 양, 몰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니은 맞아요. 자,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G 전극, 얘네들은요 전자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 전자를 G 이온들이 받아주고 있으니까 환원 반응 일어나고 있어요. 오케이, 디귿도 맞는 말. 그래서 만든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요렇게 역시 어렵지 않게 바로 넘어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 쌤이랑 4번 문제까지 풀었는데 사실은 여러분은 요 정도들은 거의 뭐 눈으로 뿅뿅뿅 하면서 빠르게 넘어오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25도씨 일기압에서 H2O와 관련된 세 가지 열화학 반응식입니다. 라고 하는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표시해 본다면 어떤 관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이런 거 얘기해 주고 있어. 수소와 산소가 있고요. 그리고 수증기와 물이 있습니다. 근데 물이 수증기보다도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 요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기억 9g의 H2O가 액화될 때 22kJ의 열이 방출됩니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9g이라고 하면 H2O 분자량이 18이니까 2분의 1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분의 1몰의 수증기가 액체로 바뀌고 있어요. 1몰 반응할 때 44kJ의 에너지가 방출이었거든. 1몰일 때. 근데 지금은 우리 2분의 1몰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22kJ의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이제 니은 볼게요. H2O 수증기의 생성 엔탈피는, 우리 생성 엔탈피는 가장 안정한 애들로부터 물질이 몇 몰 만들어질 때? 1몰 만들어질 때요. 가장 안정한 애들로부터 물질이 만들어져요. 요거. 근데 우리한테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냐면 수증기로부터 수소, 산소 만드는 정보를 알고 있어요.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484kJ였습니다. 그럼 내려오는 건 마이너스 484kJ이 될 텐데 우리 생성 엔탈피라고 얘기할 때는 몇 몰이 기준이라고?
1몰이 기준이라고. 근데 지금은 2몰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럼 1몰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의 절반이죠. 242kJ. 네, 그래서 생성 엔탈피는 마이너스 242kJ/몰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디귿 A가 484랑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되니? 요거 물어보고 있었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484라고 하는 애들은 수증기로부터 원소들이 만들어질 때 이때가 바로 484였죠. A라고 하는 건 뭐냐면 H2O 물로부터 얘네들이 만들어질 때 이게 A예요. 그럼 A가 484보다 당연히 큰 값이겠다. 그래서 D가 틀렸고요. 만든 답은 기억 하나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아마 여기까지는 그냥 좀 수월하게 넘어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6번도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왔었기 때문에 정말로 거의 뭐 눈으로만 뿅뿅뿅 풀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았었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자, 다음은 NaCl의 전기분해 실험이었는데요. 각각 NaCl 수용액 또는 NaCl 용융액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물이 나트륨 이온보다도 더 환원되기 쉽다라고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실험을 했어. 가, 나. 근데 가 물질에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가 나왔다? 그럼 오케이, 가가 바로 얘가 NaCl 수용액인 거야. 왜? 용융액이었으면 이 안에서 전자를 받을 수 있는 애들이 나트륨 이온밖에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으로 나트륨 이온이 이동할 거고요. 여기에서 전자를 받아서 나트륨이 생성이 될 거거든요. 근데 수용액이라고 하면 여기에 나트륨 이온뿐만이 아니라 물이 같이 존재를 했을 거고, 우리 문제에서 물이 나트륨보다도 전자를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 근데 물이 전자를 받아서 수소가 만들어졌을 거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가는 NaCl 수용액이고 나는 NaCl 용융액이야 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기억이 해결됐죠. 가는 NaCl 수용액이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 기억은 수소니? 아니요, 지금 나트륨이요 라고 찾았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그럼 마지막 디귿, 나의 전기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은 나트륨과 염소랑 어떻게 되겠니?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얘네들 전기분해 해보자. 얘네들을 전기분해하면 나트륨과 염소 기체가 생기겠죠. 몇 대 몇이에요? 네, 2대 1이에요. 2대 1. 그러면 나트륨이 염소보다도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거 맞네. 그래서 디귿도 맞고요. 맞는 답은 기억과 디귿 5번 체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6번까지는 수월하게 넘어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번을 봤더니 7번 문제도 어렵지는 않았으나 역시 선생님한테는 좀 약점인 계산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다음은 25도씨 1기압에서 두 가지 열화학 반응식과 네 가지 결합의 결합 에너지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결합 에너지 그리고 열화학 반응식의 반응 엔탈피 이런 애들을 보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그치, 반결, 생결 떠오릅니다. 반응물들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들의 결합 에너지 합을 빼주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바로 반결, 생결 다 쓸 수 있는지 살펴봤더니 약간 조금 거슬리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얘가 좀 걸렸죠. 왜냐면 메탄올이라고 하는 애들의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결합들을 다 끊어내기 위해서는, 아니면 새로 조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면 탄소와 산소 사이에 이 단일 결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정보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얘를 없애줘야 돼. 얘를 없애줘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X라고 하는 애들을 어떻게든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메탄올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보면 두 번째 화학 반응식이 탁 나타나주죠. 너무 고맙게. 메탄올이 2몰 나왔는데요. 다시 메탄올 2몰을 사용합니다. 두 식을 더해주면 나왔는데 썼어요. 이렇게 되고, 자, 더해서 정리해 볼게요. 물질들의 상태를 보면 모두 다 기체이기 때문에 상태는 잠깐 생략해서 쓰겠습니다. CO2 그리고 4H2O까지 되는 거고, 각각의 열화학 반응식을 더해주면 X-1352kJ이라고 하는 반응 엔탈피까지도 계산해낼 수 있었네요.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정보들, 바로 이 물질들은 결합 에너지들로도 표현을 해낼 수 있으니 한번 표현해 봐요. 표현하자. 반결생결, 반응물들의 결합 에너지 합에서 생성물들의 결합 에너지 합을 빼줄 거고, 자, 그럼 반응물부터 생각하자. CH4 2몰 있어요. 그러면 탄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이 8몰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O2, 산소와 산소 사이의 이중 결합이 4몰 있어요. 4 곱하기 498. 자, 이번에 이제 생성물들의 결합 에너지 합 살펴보겠습니다. CO2. 그런데 2몰 있네. 그럼 총 CO 이중 결합이 몇 몰 있다? 네, 8몰, 4몰 있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4 곱하기 799 더하기 마지막 H2O. 그런데 4몰 있어. 그럼 총 8몰에 산소, 수소 사이 결합이 있으니까 8 곱하기 460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사실 쌤은 이 계산이 좀 번거롭더라고. 그래서 그냥 8끼리 묶을게요. 8, 410 마이너스 460 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50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4끼리 다시 한번 묶었습니다. 자, 4끼리 묶고 나서 봤더니 플러스 4 곱하기 498에서 799 빼주면 마이너스 301. 그치. 그래서 얘네들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했더니 마이너스 1604까지 나왔는데, 이게 뭐라고? 이게 x 마이너스 1352라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 뭐였어요? 우리 결국 x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x 계산하고 싶으면 x 남기고 넘길게요. 마이너스 1604 플러스 1352 해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52라고 하는 값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주어져 있는 보기들 중에서는요, 2번 체크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쌤이 느꼈을 때는 가장 번거로운 문제. 그래도 내가 한 문제 정도는 이런 거 사칙연산 해야지 하면서 풀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약간 비슷하게 느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래, 계산 한 번 정도는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잘 넘어오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외부 압력 1기압에서 동일한 질량의 에탄올을 초기 온도를 달리해서 각각 가열할 때 가열한 열량에 따른 에탄올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일단 우리 요거 실선으로 되어 있는 애들을 보면요,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이 두 군데가 나타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때 상태가 바뀌고 있구나.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바로 녹는 점이고, 액체가 기체로 바뀌고 있는 끓는 점이구나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먼저 볼게요. 에탄올의 기준 어는 점은, 즉 고체가 액체로 바뀌고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바로 이 지점은 1기압에서 T1 도시보다는 온도가 더 높고요. T2 바로 끓는 점보다도 온도가 더 낮은, 네, 여기보다는 더 온도가 낮은 거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네, 기억은 T2보다도 더 낮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T2에서 C2H5OH, 즉 에탄올의 증기압력은 1기압보다 크다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끓는 점이 어디냐면 T2보다도 더 높은 온도예요. 우리 여기를 T3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에탄올이라고 하는 애들은 온도가 T3가 되었을 때 비로소 증기압력이 외부의 압력인 1기압과 같아져.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아직 온도가 T3까지 도달하지 않았었다면 얘네들의 증기압력은 1기압보다도 더 작아. 그래서 아직 끓는 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증기압력은 1기압보다도 더 낮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D급. T2 도시 그리고 P기압에서 C2H5OH가 이미 기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T2에서 이미 기체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네, 끓는 점이 그것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T4에서 끓는 점이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액체에 대해서 하나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외부의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같이 낮아지고요,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같이 높아져요. 그러면 지금은 끓는 점이 더 낮아졌다? 그럼 외부의 압력이 더 낮아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네?
그치. 그럼 P가 바로 외부 압력 1기압보다도 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P는 1보다 작은 값, 디귿은 맞는 말, 맞는 답은 기압과 디귿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확인해 봤고요. 자, 이제 9번 넘어가 볼 텐데 9번은 이제 용액의 농도랑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사실 쌤이 느꼈을 때는 최근에 우리가 풀었던 용액의 농도랑 관련된 평가원 기출 문제들 중에 제일 쉽지 않았나? 그렇게까지 느껴졌었어요. 문제 읽어볼게요. 1몰 농도 A 수용액 200ml에 Xg의 A를 녹인 후 물로 희석을 해서 새로운 용액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용액의 몰랄 농도가 1몰랄 농도이고요. 자, 부피는 1리터, 밀도는 1.1g/ml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로 A를 얼마만큼 더 녹였니?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와, 요 정도면 진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애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금방 하실 수 있었어야 돼요. 이거는 실수하면 너무너무 아까웠을 것 같아.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몰랄 농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용매 1kg, 즉 1000g에 용질이 1몰도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었죠. 그런데 지금 용질이 화학식량이 100이라고 했으니까 네, 1몰 100g 녹았습니다. 그래서 용액의 질량이 1100g이 될 거예요. 이건데 자, 여기서 마저 볼게요. 용액의 부피가 1리터, 즉 1000ml래요. 밀도가 1.1g/ml래요. 그럼 얘네들 곱해주면 1100g 되는 거죠.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래, 이건 더 이상 계산할 것도 없이 이 용액 안에는 용질이 100g, 1몰이 녹아 들어가 있는 상태야. 이거를 1몰 농도짜리 A 수용액과 우리가 추가로 넣어서 녹인 이 A라고 하는 이 질량, 고체를 이용을 해서 한번 이만큼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 얘네 볼게요. 1몰 농도 0.2리터입니다. 그러면 0.2몰 녹아 들어간 거죠. 그럼 우리가 추가로 A 고체를 얼마만큼 더 넣어줘야 되냐면 0.8몰 넣어주겠습니다 라는 거고, 화학식량이 100이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80g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 뜻 아니에요? 그럼 X 81번 끝. 그치, 우리가 용액과 관련돼서 푼 문제 중에 최근에 푼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오셨을 거라고 믿고, 자, 이번에 10번 문제 살펴볼게요. A와 B의 어느 점 내림에 대한 자료입니다. 용액 1과 2는 A 수용액, A 용액과 A 용매와 B 용매의 용질 X를 각각 녹인 용액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A와 B 액체일 때 기준 어는 점, 그리고 몰랄 내림 상수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각 X를 1g씩 넣어서 용액을 만들었고요. 그때 기준 어는 점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어는 점과 관련돼서 어는 점 내림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어는 점 내림은 몰랄 내림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 이렇게 표현했었다고요. 네, A라고 하는 애들을 보면 원래 5.5도시에서 어는데 지금은 5도시에서 얼었습니다. 어는 점이 얼마만큼 낮아졌니? 0.5만큼 낮아졌어요. 몰랄 내림 상수가 5.1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몰랄 농도가 어떻게 돼야 돼? 오케이, 5.1분의 0.5 이렇게 되면 땡땡? 오케이, 맞는 말이 됐네요. 이게 바로 몰랄 농도인데, 이 몰랄 농도는 0.1보다도 더 작은 값이죠. 0.1 몰랄 농도보다도 더 작은 값이고요. 기억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으니까 네,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을 살펴봤더니 무엇을 물어보냐면 여기 두 번째 용액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럼 우리 두 번째 용액의 조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우리 어는 점 내림이라고 하는 애들은 결국 몰랄 농도랑 영향을 받기로 했는데, 몰랄 농도에 영향을 받기로 했는데, 몰랄 농도란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표현했었다고요. 용질 똑같이 1g 1g 사용했으니까 용질의 몰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용매의 질량이 0.1kg에서부터 0.05kg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결국 몰랄 농도는 어떻게 돼? 2배로 늘어났다라는 소리.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몰랄 농도 일단 계산해 놨죠. 5.1 분의 0.5. 얘네들 곱하기 2 해주면 5.1분의 1. 이게 바로 몰랄 농도입니다 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매 B의 몰랄 내림 상수가 얼마였냐면 20.4였거든요.
계산하기 쉬우라고 딱 해줬잖아. 그럼 얼마? 네, 4만큼 온도가 낮아져야 돼요. 그럼 기준 어는 점이 6.7이니까 여기에서 4만큼 낮아지면 네, 2.7도씨에서 얼겠다. 그래서 A는 2.7이어야 되니까 니은이 틀린 말이죠. 자, 그럼 마지막 D급 보겠습니다. X의 화학식량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우리 지금 화학식량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 오케이, 몰랄 농도 그대로 다시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얘네 첫 번째 용액을 이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네, 첫 번째 용액 생각을 해보면 용매의 질량이 0.1kg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용질이 몇 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 지금 사용하지 않았던 거 오케이, 스몰 x, x몰만큼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몰랄 농도가 얼마라고 했냐면 5.1 그리고 0.5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x의 몰수를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네요. x란 오케이, 5.1 분의 0.05 라고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마저 정리할게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51분의 1, 그러면 102분의 1 몰이 들어가 있다고. 1g이 있을 때 이게 바로 네, 분의 1몰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몰이 있으려면 102g 있어야죠. 그래서 분자량은 102입니다. 화학식량은 102예요. 디귿은 맞는 말. 자, 기억과 디귿이 맞는 말이었고요. 10번의 답은 4번 체크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딱 그냥 정리할 때 실수만 하지 않으면 역시 10번도 무난하게 그냥 기본 정의들만 활용을 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1번 문제 살펴볼 건데요. 11번은 산염기 평형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완충용액과 관련된 내용이었었죠. 다음은 A2A- 이온의 이온화 반응식과 T도시에서의 이온화 상수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림은 T도시에서 1몰농도짜리 NaH2A 수용액과 1몰농도짜리 Na2HA 수용액을 혼합해서 수용액 가를 만든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약산과 그것의 짝염기가 거의 1대1의 비율로 존재하는 걸 많이 봤는데, 이번에 뭐 0.9로 나와 있죠. 근데 1이나 0.9나 사실 매우 근접해 있는 숫자입니다 라고 본다면 얘네들 결국 완충용액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수용액을 만들었고요. 가에다가 0.1 몰농도 HCl 1ml를 조금 첨가해서 수용액 나를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에 0.1 몰농도 NaOH 1ml를 또 첨가해서 수용액 다를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산과 염기를 차례차례 조금씩 넣어보겠다라고 하는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기억 보겠습니다. 가에서 지금 주어져 있는 용액에서 pH가 7보다 더 크니? 라고 하는 거 물어보고 있고, 쌤이라면 사실 막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 거의 1이랑 가깝잖아. 그리고 거의 1이랑 가깝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을 때 우리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Ka 이거랑 같아. 그럼 10에 마이너스 8이니까 오케이, 마이너스 로고 취해주면 얘네들은 오히려 8 근처에서 이 pH가 나오겠다? 그럼 우리 기억에서 pH가 7보다 더 큽니다. 이거 맞는 말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바로 체크했을 것 같고요. 우리 지금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여기에다가 이거 곱해줄게요. 이거 곱해주고 나면 이만큼의 식이 의미해주는 게 뭐냐면 결국 얘네들은 Ka 값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Ka 오케이. 자, 얘네들이 0.9라고 했었으니까요. 얘네들은요. 그치. 얘네들이 0.1보다는 크니까 10의 마이너스 7보다 오히려 얘네들이 작아져 줘야겠죠. 그러면 pH가 이거 7보다도 오히려 커지겠다? 그럼 기억이 또 맞는 말이네. 이렇게 가도 괜찮다고. 네.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애들은 그냥 뭐 요 정도로 접근해서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니은 볼게요. 나 용액에서 얘네들의 비율은 이거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HCl을 조금 첨가를 했어요. HCl을 첨가했으면 결국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늘어났을 거고 얘네들을 줄이기 위해서
역반응이 진행이 됐겠죠. 역반응 진행되려면 줄어들고 늘어나야 되니까 0.9보다도 더 작아집니다.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디귿 볼게요. 마지막 디귿은 뭐냐면 이러한 나용액에 이번에는 NaOH를 조금 더 첨가를 해볼게. 자, 그렇게 해서 염기성 물질을 첨가를 하면 얘네 또는 얘네랑 반응할 거라고요. 그럼 양이 줄어들죠. 그럼 다시 늘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정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 어쩔 수 없이 H2A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H2A의 양은 다에서가 나에서보다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기억 하나 1번 이렇게 체크.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1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문제 살펴봤습니다. 온도 T에서 실린더에 A, B, C가 각각 1몰씩 들어가 있는 평형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외부의 압력을 P기압으로 변화시켜 도달한 새로운 평형 상태에서 C의 몰 분율이 2분의 1이다. 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평형과 관련된 문제야. 그리고 문제를 조금 더 읽어보면 온도도 일정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 반응의 평형상수 K는 일정한 상태인데 압력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 머릿속으로 어떤 식이 생각이 나야 되냐면 압력을 이용한 평형상수식이 떠올라졌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우리 압력을 이용한 평형상수식 A의 부분 압력, 그리고 B의 부분 압력, 그리고 C의 부분 압력이었고요. RT 1 더해서 2 빼기 1 네, 그래서 요대로 유지가 되면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문제에서 온도가 일정하다, 얘 일정합니다, R도 일정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 네, 요거 A, B 그리고 C의 부분 압력 얘네들의 비율만 항상 일정하면 우리가 원하는 상태 다 만들어낼 수 있겠네? 라는 것. 자, 그럼 처음에 우리 주어져 있는 상태 볼게요. A, B, C가 모두 각각 1몰씩 들어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전체 기체 압력이 1기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의 부분 압력들은 3분의 1기압, 3분의 1기압, 3분의 1기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대입해 볼게요. A의 3분의 1, B도 3분의 1, 그리고 C도 3분의 1 없어지고 나면 결국 여기까지만 보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외부의 압력을 바꿔줬죠. 몇 기압으로 바꿨냐면 얘네들을 바로 PATM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C의 몰 분율이 2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네. 그럼 얘들아 C의 부분 압력 어떻게 되는 거지? 그치, 전체 압력에다가 몰 분율 곱해주면 C의 부분 압력이 2분의 P가 된다고. 자, 그러면 A와 B라고 하는 애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A, B는 처음에 똑같이 1몰씩 들어가 있었고 반응 개수도 똑같기 때문에 정반응이 진행되든 역반응이 진행되든 상관없이 항상 이 둘의 압력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A와 B의 압력은 4분의 P, 4분의 P로 똑같아야지 다 더해야 P가 되잖아요. 그거를 여기에다 그대로 다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A 4분의 P고요. B 4분의 P예요. C 2분의 P. 그러면 없어지고 네, 얘네들을 네, 2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P분의 8. 이게 3이 되어줘야 된다네. 따라서 P는 3분의 8. 3분의 8. 12번의 답은 2번. 이라고 네, 역시 조금 빠르게 계산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면 얘들 우리 벌써 2번째 페이지까지 넘어온 거예요. 좋았어요. 자, 이제 3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인데요. 13번 문제도 겉보기만 복잡해 보이게 이야기를 했지 사실은 엄청나게 쉽게 우리한테 모든 정보를 다 주고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쌤이 이 문제를 풀 때 끄적끄적 한 3번 했나 봐요. 헷갈리지 않으려고. 자, 그럼 13번 문제 볼게요.
X 그리고 Y, 액체들의 증기압력과 관련된 실험입니다 라고 실험을 준비를 해요. 실험 과정을 볼게요. T도시에서 진공 상태의 플라스크에 X를 넣고요. 외부의 압력이 760mm HG일 때 그림과 같이 도달한 평형에서 수은기둥의 높이 차이 H1과 H2를 확인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H1은 지금은 크게 안 봐도 되는 게 뭐냐면 H2 볼까? 여기 진공이잖아. 근데 우리 여기 잠깐 생략하고 볼까? 그럼 결국 이쪽은 진공, 이쪽에서는 X의 증기압력이 누르고 있어? 높이 차이가 의미해 주는 게 그게 바로 X의 증기압력이죠. 네, X의 증기압력이 바로 300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쪽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300만큼의 힘으로 눌러주고 있어요. 근데 대기압이 760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차이 얼마예요? 460이지. 다 나왔잖아. 자, 그러면 이걸 X 대신 Y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을 때도 똑같이 해석을 해주면 된다고. 자, Y를 이용을 했더니 높이 차이가 140이 됐어요. 그러면 Y의 증기압력이 140이라는 거. 그럼 이쪽으로 140의 힘으로 눌러주고 있어. 근데 외부의 압력은 760이야. 차이가 620이네. 오케이. H1이 이게 바로 620이네 라고 나왔어요. 기억이 해결됐다. 자, A는 620입니다. 자,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에 니은 외부의 압력이 770일 때 X를 사용한 실험에서 H2가 300보다도 더 커지니? 그래서 지금 이게 X가 뭐를 의미해 주는 거라고 했었지? 그치, 그게 증기압력을 의미해 주는 거라고 했지. 그리고 증기압력은요, 액체의 종류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는 값이었어요. 외부의 압력과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외부의 압력이 바뀌어도 H2는 300으로 일정해야죠. 네, 니은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디귿. 외부의 압력이 300이라면 끓는 점은? 우리 지금 보면 X랑 Y 비교해보면요. 같은 온도일 때 X가 Y보다도 증기압력이 더 높죠. 왜? 분자 간의 인력이 더 작으니까. 그럼 분자 간의 인력이 작다라는 건 끓는 점은 더 낮습니다. Y는 끓는 점이 더 높습니다. 이건 물질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압력이 바뀌든 말든 네, Y는 항상 X보다도 끓는 점이 더 높아요. 그러면 끓는 점은 Y가 X보다도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디귿은 맞는 말이지. 맞는 답은 4번. 와, 13번인데 세 번째 페이지인데 이렇게 끄적끄적 3번 해보고 끝났습니다. 자, 이번엔 1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은 쌤은 끄적끄적이 조금 더 많기는 했으나 우리가 반응 속도랑 관련해서 지금까지 연습을 했던 내용들 거의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정도의 내용이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해결했어요. 다음은 A로부터 B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표 온도 T에서 강철 용기 A의 압력이 1기압이 되도록 넣고 반응이 진행이 될 때 반응이 진행되는 시간에 따른 C의 부분 압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T가 100일 때 B의 부분 압력은 1기압이에요. 자, 요런 말까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기체니까 PV는 nRT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문제 쭉 읽어보시면 온도 일정, R도 일정, 그리고 강철 용기니까 부피도 일정. 결국 압력과 몰수 서로 비례합니다. 같은 값이에요.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해보자고요. 그럼 결국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C가 얼마만큼씩 생성되고 있니? 이거 바로 반응 속도랑 관련된 문제인 거 느껴지셨죠? 자, 그리고 반응 속도랑 관련된 문제라면 우리가 화투에서 정말로 얘네들은 바로 생각해야 되는 게 1차 반응. 그리고 1차 반응이라면 반감기가 일정하다. 이런 정보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보아왔단 말이지. 자, 그러면 이 내용들 이용을 해서 살펴볼게요. PC 주어져 있어. 자, 그리고 우리 문제에서 무엇이 하나 더 주어져 있냐면요. B의 부분 압력, PB. 100초일 때 1기압. 그러면 B와 C 비교해보자. B와 C를 비교해보면 4대 1이야. 4대 1. 따라서 B는 얼마? 네, B는 4입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의 양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양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기 전에 우리 잠깐만 C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C가 처음에 100초가 지날 때 8분의 2만큼 증가한 거 보였죠?
이게 4분의 1. 자, 다시 한번 100초가 지났더니 얼마만큼 추가로 증가했냐면 8분의 1만큼 증가를 했어요. 똑같이 100초가 지나는 동안 증가한 양의 변화량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아 이 반응은 1차 반응이야. 반감기가 일정해. 그리고 그 반감기가 얼마야? 이게 바로 100초야 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그거 그대로 이용을 해서 A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처음에 A가 1기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반감기가 지나면 A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거고요. 다시 한번 반감기가 지나면 다시 한번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B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처음에 하나도 없었죠. 근데 반감기가 지났더니 1만큼 생성이 됐다? 자, 그럼 그 다음 반감기는 처음에 증가한 양의 절반만큼 증가해야 되니까 여기가 바로 2분의 3이 되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보기 기억이 바로 해결돼 버렸네. 200초일 때 전체 기체의 압력은 이거 다 더해주세요. 다 더할게요. 자, 8분의 3 더하기 8분의 12 더하기 그리고 8분의 2 다 더해줬더니 8분의 17 나왔고요. 그러면 기억, 맞는 말이죠. 자, 니은 볼게요. 순간 반응 속도는 이라고 물어봤고, 자, 100초일 때 200초일 때 비교해주세요. 우리 A에 대한 1차 반응이라는 거 찾았죠. A의 농도가 봤더니 100초일 때가 200초일 때보다도 2배인 거 보여요. 농도가 2배니까 반응 속도도 2배인 거지. 그래, 그래서 니은이 맞는 거야. 그럼 마지막 디귿 볼게요. 평균 반응 속도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봐. 0에서 100초 동안, 즉 100초가 지나는 동안 A는 얼마만큼 반응했냐면 2분의 1만큼 반응했어. 자, 그리고 나서 0에서 200초가 지나는 동안, 즉 200초 동안 A가 얼마만큼 반응했냐면 1에서 4분의 1 차이, 즉 4분의 3만큼 반응했어. 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반응 속도가 2배니? 이때의 2배니? 이거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바로 판단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는 말, 맞는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보아왔던 그 1차 반응들과 관련된 문제들 다시 한번 나왔구나 라고 보면서 자, 이번엔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도요. 맨날 나왔던 애들이에요. 맨날 나왔던 그 산염기 평형과 관련해서 또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다음은 HA의 이온화 반응식과 이온화 상수 KA입니다. 자, 오케이. 그림을 볼게요. 25도씨에서 0.3몰 농도 HA 수용액. 여기에다가 NaOH를 조금 더 첨가를 해서 만들어낸 수용액까지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HA를 0.3몰 농도 만들어 주었는데 이때 용액 속에 존재하고 있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몰 농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격이니 바로 이런 의미니 그럼 얘네들은 약산이네. 그럼 약산이라면 우리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는 루트 CKA야. 바로 이런 것까지 머릿속에 떠올랐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가 HA를 0.3몰 농도로 썼다고요. 그러면 지금 얘네들이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기 위해서는 3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 이게 바로 KA가 되어주면 되는 거네? 근데 우리 문제에선 뭐래요? 그냥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래요. 기억이 틀렸지? 그래서 기억은 아닙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 수용액에 대해서 무엇 물어보고 있냐면 HA 그리고 A 마이너스 이거 3분의 1이니?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에다가 하이드로늄 이온까지 곱해주면 그게 바로 KA였어요. pH가 5라고 했으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요. 얘네까지 다 곱한 결과가 우리 여기서 이야기해놨던 거 3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그럼 결국 이 값 3분의 1인 거 바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디귿. 나의 여기에다가 NaOH를 추가로 더 녹일 거예요. 추가로 더 녹여서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0.3몰 농도가 되도록 만들어 볼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문제 자세히 살펴본다면 우리 HA를 처음에 0.3몰 농도 썼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체를 첨가를 하고 있고 이 고체를 아무리 넣어도 우리 문제에서 수용액의 부피가 일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자, 이걸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 0.3몰 농도, 0.3몰 농도 똑같아. 이 말은 뭐냐면요. 결국 이 용액에 원래는 HA가 0.3몰 농도만큼 있었는데 NaOH를 넣어서 모두 다 중화 반응시켜버린 거야. 모두 다 중화 반응시켜서 이 안에 NaA가 바로 얘네들이 0.3몰 농도 존재하는 거야. 그렇잖아. 자, 그럼 그 중에서도 나트륨 이온의 농도가 0.3몰 농도 되는 거고요. Na-의 농도도 0.3몰 농도 된 거예요. 우리가 넣어줬던 HA가 모두 NaA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일 때 수용액의 pH는 물어보죠. 자, 그러면 얘네들 짝염기니까 수산화 이온의 농도로 접근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루트 C, KB로 접근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C는 나왔죠. 0.3몰 농도예요. 그럼 KB를 곱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KW는 KA 곱하기 KB다. 근데 KW는 10의 마이너스 14승 25도씨에서 그리고 KA가 3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했으니까 KB는 얼마야?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야. 이거 바로 나왔죠. 그럼 여기에다 이거 넣어준 거죠. 그러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야. 네. 자, 그러면 이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주면요. POH가 5보다는 더 작습니다. 이거 하나 확인해요. 근데 pH 더하기 POH는 14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pH는 9보다 더 커져야죠. 우리 문제에서 pH가 9보다 크니 물어보고 있으니까 네, 큽니다. 디귿 맞는 말이에요. 네, 니은과 디귿. 오케이. 금방 나왔어. 뿌듯하다. 이거는 쌤이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 드리긴 했지만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이 정도의 관계식이 바로 떠올랐다면 이거 바로 대입해주고 정리 끝. 그래서 15번도 그냥 우리가 열심히 맨날 외웠던 그 식들 그대로 다 대입하셨으면 역시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중간에 실수만 하지 않으면 좋겠어. 선생님은 이번 수능 문제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 실수만 안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문제를 봤거든. 자, 그럼 이제 16번 볼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온도 T에서 농도로 정의된 평형상수 K입니다. 오케이. 자, 그림 마저 보면 T에서 꼭지로 분리된 강철 용기와 실린더에 B와 C가 각각 들어가 있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초기 상태, 실린더에서 반응이 쭉 진행돼서 평형 상태 1에 도달을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기체의 부피가 4분의 5리터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단 그러면 지금 실린더니까 피스톤이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내부 기체 압력을 항상 1기압으로 일정해요. 온도도 일정해요. 자, 그러면 밖에서 누르는 압력이 1기압일 때 1리터에는 기체 1몰이 있었다고. 그런데 얘네들이 4분의 5리터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면 그치 몰수도 4분의 5몰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상태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피스톤을 고정장치로 고정을 해버리고 꼭지를 열고 새로운 평형까지 도달을 시켜버렸어요. 자, 그러면 일단 뭐 거기까지 한 번에 다 가면 어려우니까 꼭지를 열기 전에 처음에 새 평형에 도달했을 때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맨날 했던 거 얘네들 잠깐만 다시 한번 떠올려 준다면 A, B, C 처음에 C만 있었죠. 자, 이 중에 일부가 반응합니다. 그러면 B와 A가 같은 양이 생길 거고요. 전체 몰수는 사라진 C의 양만큼 증가할 거예요. 그럼 지금 처음에 기체의 양이 1몰이었는데 4분의 5몰로 4분의 1몰 증가했죠. 그러면 A가 4분의 1몰 존재하는 거고 B가 4분의 1몰 존재하는 거고 C는 전체 중에서도 4분의 1몰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결국 A와 B와 C의 몰수를 다 찾아냈습니다. 4분의 1몰, 그래서 얘네들은 4분의 3몰 존재해. 그리고 나서 우리 문제 기억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냐면 K값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K값 계산하려면 몰수 말고 몰농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용계 부피가 4분의 5리터라고 주어져 있거든. 몰수를 4분의 5리터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A의 몰농도는 5분의 1 몰농도가 되는 거고요. 그럼 B도 5분의 1 몰농도가 될 거고요. C는 5분의 3 몰농도가 될 거죠. 이거를 K 값에다 그대로 넣어줘 보겠습니다.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그리고 5분의 3. 그러면 K는 15. 기억 15. 네, 됐어요. 자, 기억 빨리 해결됐다. 자, 그리고 나서 니은 살펴봐요. 우리 아직 피스톤을 고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기체의 압력이 합이 1기압이 돼야 되는데 A, B, C가 1대 1대 3의 비율로 존재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문제에서 C의 부분 압력 물어보죠. 1대 1대 3이니까 C의 몰 분율은 5분의 3. 전체 기체의 압력은 1. 네, 5분의 3기압. 니은도 바로 해결이 돼버렸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2번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선지형 문제에서의 장점이라고 할까? 우리는 결국 디귿이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판단하자고. 우리가 꼭지를 열고 막 이렇게 다 섞였을 때 막 정반응, 역반응 진행되고 그럼 각각이 얼마만큼 반응이 진행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제 거꾸로 지금 마지막에 그럼 그 결과가 A의 몰수가 4분의 1몰보다 작니? 이것만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4분의 1몰이라고 하는 숫자만? 네, 그렇게 해서 우리 4분의 1몰만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평형 1에 도달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피스톤으로 고정을 했고요. 네, 꼭지를 열 겁니다. 네, B라고 하는 애들에 대한 정보를 살펴본다면 처음에 1리터에 5분의 1 기압만큼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 1리터에 1몰 있으면 1기압이었거든. 그러면 1리터에 5분의 1 기압이라는 건 B가 5분의 1몰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꼭지를 열고요. 잘 혼합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A는 4분의 1몰 존재하는 거 그대로고요. B에 5분의 1몰이 들어오니까 총 20분의 9몰이 되겠습니다. 네, C는 4분의 3몰 존재해요. 그러면 이때 얘네들의 부피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4분의 5리터, 얘네 1리터 더해주면 4분의 9리터예요. 자, 몰수를 4분의 9리터로 나눠주고 나면 A의 몰농도가 9분의 1 몰농도가 되는 거고, 자, B의 몰농도는요, 얘네들은, 오케이, 5분의 1리터가 되겠다. C라고 하는 애들은 9분의 3, 3분의 1,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지를 열자마자, 즉 A가 4분의 1몰일 때예요. 이때 아직 반응이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으니까 바로 그냥 Q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 대입을 해보자고. A 9분의 1, B 5분의 1, C 3분의 1, 15, K지. 평형이네. 그러면 평형 2니까 A의 양이 4분의 1몰입니다. 이거 맞는지 아닌지만 판단하기로 했는데 벌써 판단이 됐네. 네, 4분의 1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린 말이고요. 16번의 답은 기억과 니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오케이. 16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흔히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4페이지로 넘어가 볼 건데 4페이지에서도 17번은 무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반응 속도식입니다. 라고 봤더니 네, 1차 반응이고요. 그림은 강철 용기에 A를 넣은 후 반응이 진행이 될 때 전체 압력을 반응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T와 ET일 때 전체 기체의 질량 중에 C의 질량이 X 그리고 여기에서는 8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T에서 여기 3T까지 진행이 됐을 때 PC, C의 부분 압력은 24분의 7기압 이렇게까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쌤은 요 24라고 하는 숫자가 조금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여기도 24분의 3으로 한번 바꿔서 접근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숫자들은 전체 기체의 질량분의
그 중에서도 C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이잖아. 근데 얘들아, 우리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전체 기체의 질량은 변해 안 변해?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자,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내 전체 기체의 질량은 24가 돼야 되고 그 중에서 C가 차지하는 양이 얼마니? 요거 추가로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니를 알아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살펴보면 일정한 시간에 따른 전체 기체의 압력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죠. 자, 다시 한번 기체니까 PV는 nRT, 온도 일정해, R 일정해, 관철 용기니까 부피도 일정해. 결국 압력을 몰수의 변화로 본다면 시간에 따른 몰수 변화, 즉 반응 속도랑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 1차 반응이니까 내 반감기 판단해 보자고요. T만큼 시간이 지났을 때 전체 압력, 즉 몰수가 3분의 1만큼 증가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T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얼마만큼 증가하고 있냐면요. 6분의 1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 T 지날 때는 6분의 2, 다시 한번 T 지났더니 6분의 1. 느껴졌지? 반감기입니다. 반감기가 T라고 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볼게요. 24, 전체 기체 질량은 일정해요. 자, 처음에 얼마만큼 변했고 그리고 그 변화량이 절반만큼 추가로 증가했을 때 3이 됐냐면 요거요. 처음에 2만큼 C의 질량이 증가했고 그리고 추가로 1만큼 더 증가하면서 최종적으로 질량이 3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우리가 X라고 하는 애들은 결국 12분의 1입니다 라고 하는 거 먼저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한테 추가로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B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대요. B. 자, 그리고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았던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TC에서 TC? 네, 3T에서 C의 부분 압력 요거 알고 있으니까 이거 마저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럼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전체 압력 한번 생각을 해보자. 3T일 때 전체 압력은 지금 2T일 때 2분의 3기압이었죠? 반감기가 한 번 더 지난 상태니까 압력은 6분의 1의 절반 12분의 1만큼 추가로 증가할 거고요. 우리 분모를 24로 맞춰준다면 38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 이번에는 A의 부분 압력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처음엔 A만 존재하고 있을 때 A가 1기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3T라고 하는 건 반감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났을 거지. 그러면 2분의 1씩 3번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8분의 1. 오케이. 그래서 24분의 3이 되는 거라고. 그럼 얘들아, A 그리고 B, C의 각각의 부분 압력을 다 더해주면 이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B의 부분 압력은 24분의 28 되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A와 B 비교해 보면요. A는 쭉 반응이 진행이 되는 동안 24분의 21만큼 반응에 참여한 거고 그치 B라고 하는 애들은 24분의 28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네, 3대 4의 비율인 거 확인했죠. A의 개수가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B의 개수가 얼마가 돼주면 돼? 이게 4가 되면 되겠다. 오케이. 우리 문제에서 B 곱하기 X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X 12, B는 4 곱해주면 3분의 1,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맨날 했던 거 바로 그거 반감기 확인했고 반감기가 3번 지났을 때 어떤 상태인지 그대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18번 문제 살펴볼 건데 18번 문제도 쌤이 총평에서는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는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까지 했던 그런 문제들이랑 비교를 해본다면 그냥 무난무난? 근데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화학 반응식 주어져 있고요. 실험 과정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온도는 일정하고 뭐 이런 말들이 나왔잖아. 그러면 우리 PV는 nRT에서 온도 일정합니다. 그럼 당연히 PV는 N입니다 라고 하는 관계 사용할 거예요.
이 관계를 이용하면서 실험 과정 볼게요. 그림과 같이 온도 T에서 꼭지와 피스톤으로 분리된 실린더에 A, B 그리고 헬륨 나왔습니다. 고정장치를 모두 제거하고요.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헬륨의 부피를 측정을 했더니 부피가 5분의 4리터야 라고 나와 있죠. 우리 PV를 몰수라고 보기로 했었으니까 PV, 헬륨은 이만큼 있어 라고 이야기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때 압력이 얼마가 되어줘야 되냐면 2분의 5가 되어야 헬륨의 양이 2로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장치를 풀었을 때 헬륨의 압력이 2분의 5기압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고정장치를 풀었으니까 A의 압력만 2분의 5기압이 될까? 아니요. 나머지 A와 B의 압력도 2분의 5기압이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전체 3리터죠. 3리터였는데 고정장치를 다 풀었더니 헬륨이 차지하는 부피가 5분의 4리터가 됐대요. 그러면 5분의 11리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만큼을 바로 A와 B가 차지하고 있었다. 그럼 5분의 11리터 곱하기 기체 압력 5분의 2기압 해주면 오케이, A와 B의 몰수는 2분의 11몰이야. 여기까지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 네. 자, 그리고 나서 문제 마저 읽을 거예요. 꼭지도 열어서 반응을 시켜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서로 반응하는 애들이 옆에 서로 붙어 있는 애들을 주로 봤는데 지금 봐보면 와, 이렇게 막 넘어서 왔다 갔다 해서 뭔가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그림이 약간 낯설게 느껴져서 약간 어려울 수는 있지만요. 우리 그냥 맨날 하던 거대로 그냥 그대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어차피 우리 연결관의 부피와 피스톤의 마찰 다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그림이 낯설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A와 B가 그냥 반응을 했구나. 오케이. 자, 그렇게 반응을 다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헬륨의 압력을 생각을 해봤더니 헬륨의 압력이 2분의 5기압으로 일정해. 그럼 헬륨이 차지하는 부피는 5분의 4리터로 일정해. 그럼 나머지 기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는 5분의 11리터로 일정하고, 자, 그러면 결국 나머지 기체들의 몰수가 2분의 11몰이야. 이것까지도 다 똑같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 마저 읽어봤습니다. A의 몰 분율이 11분의 1이래요. 자, 전체 몰수가 2분의 11몰인데 그 중에서도 A는 11분의 1만큼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A는 2분의 1몰 존재합니다. 이게 A예요. 자, 그러면 A가 남았다라는 건 B는 반응으로 다 사용했다라는 거고 나머지 C만 남았다는 거죠. C가 얼마만큼 남아요? 2분의 10몰 남아 있습니다. 생성이 됐어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다 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화학 반응식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이 됐는데 C가 얼마만큼 생성됐다고? 오케이. 2분의 10만큼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C가 2분의 10만큼 생성됐으면 B는 2분의 5만큼 사라져요. 자, 반응 후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B는 원래 2분의 5 있었다. 근데 얘들 우리 기억나니? 처음에 2분의 11몰만큼 A와 B가 있었으니까 A는 2분의 6만큼 있었고요. 반응 후 A가 2분의 1 남았으니까 오케이, 여기 2분의 5만큼 반응했습니다. 그럼 결국 A라고 하는 애들은 그치 1 있다. 여기 A는 1, A의 개수까지 찾았어요. 우리 문제에서 궁금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다 과정까지 다 끝난 다음에 A의 밀도 궁금해. 요거 얘기하고 있네요. 자, 처음에 A가 2분의 6몰 있는데요. 이때의 질량이 Wg이에요. 반응 후 2분의 1몰 남았으니까 그치 6분의 1배 됐어요. 6분의 Wg. 그럼 이제 이거를 부피로만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까 부피 얼마 남아있다고 했냐면 혼합기체의 부피가 5분의 11리터. 그리고 6분의 W. 그럼 66분의 5W. 네, 이게 바로 밀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맞는 답은요? 1번이요. 라고 나왔네요. 자, 이게 18번 문제였어요. 그래서 뒤쪽에 있어서 좀 우리가 마음에 여유가 없을 때 보니까 그래서 조금 길어. 역시 또 어려운 문제야 싶었지만 실제로는 봤더니 아니 우리가 그냥 맨날 했던 거 PV는 N 하나하나 대입해보면 오히려 괜찮네. 그래서 문제도 잘 보시면요. 네, 2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반응 속도식. 역시 또 1차 반응 좋았어. 그럼 반감기 이렇게 생각하고 표를 살펴봤어요. A와 B의 혼합 기체를 강철 용기 가나에 넣고 반응을 진행시킬 때 A의 양분의 B의 양을 반응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에서 온도는 각각 T1 또는 T2로 일정합니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에서 반응 전 A의 몰 분율은 3분의 2야. 뭐 이렇게까지 주어져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떤 애를 먼저 할까 하다가 우리 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싶습니다. 얘들아 우리 지금 3T라고 하는 게 반감기가 몇 번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A가 2몰 남아있고요. B가 7몰 생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바로 그 이전 반감기는 어떤 상태냐면 A의 양은 원래는 2의 2배만큼 있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반감기가 지났으니까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A가 2만큼 감소할 때 B는 얼마만큼 생겨? 1만큼 생겨. 1만큼 생긴 결과가 7이니까 원래는 6이었다고. 그럼 A의 몰 분율은요, 전체 10 중에 4만큼이니까, 그치, 우리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3분의 2, 네, 반응 전 초기 상태는 아닌 거 확인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반감기 앞으로 넘어가 보자. 그러면 A 8 있었고요. 오케이, A가 4만큼 반응했어요. 그럼 B 2만큼 생겨나서 6이니까 원래는 4. 그럼 다시 한번 A의 몰 분율 생각해 보면 12분의 8. 3분의 2, 딱 맞았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가 처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T라고 하는 애들은 반감기가 한 번, 두 번 지난 결과입니다. 그럼 반감기는요, 얼마라는 소리? 2분의 3T였다. 라고 하는 의미.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가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볼게요. 반감기가 한 번 앞으로 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A가 2, B가 29 존재한다라고 하면 바로 앞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A가 4 있었고요. 자, 2만큼 반응했으면 B가 1만큼 생성됐겠죠? 1만큼 생성된 결과가 29니까 원래 28 있었다란 소리야. 근데 여기까지 봤더니 아유 너무 고마워라. 네,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가라고 하는 애들은요. 반감기가 T일 거야. 여기까지가 바로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반감기가 T라고 했으니 이 T라고 하면 반감기가 2번 지나온 결과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다시 2번 앞으로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 T일 때는 A가 8 있었고요. 자, B라고 하는 애들은 4의 절반 2만큼 증가했을 테니까 오케이, 원래는 26. 다시 한번 앞으로 와볼게요. 자, 이번에는 A 16이었을 거고요. 8만큼 반응했으니까 4만큼 B는 증가했겠다. 그러면 4 증가하기 전에는 오케이, 22. 여기까지 끝. 자, 그럼 기억이 해결됐어. 자, 반응 전 요 상태에서 A의 몰 분율은 전체 16과 22 중에서도 A는 16만큼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몰 분율 2분의 1은 아니라는 건 너무 빠르게 확인이 됐어요. 자, 니은 T2에서 반감기는 2분의 3T입니다. 역시 우리가 다 확인했죠. 자, 그럼 마지막 디귿 볼게요. 반감기를 비교를 했더니 1.5T고요. T예요. 가에서가 반감기가 더 짧죠. 왜 짧았을까? 온도가 더 높았으니까. 그래서 T1이 T2보다도 온도가 더 높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디귿에서는 그 반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디귿이 틀렸어? 맞는 답은 네, 니은 2번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인데요. 선생님은 20번 문제가 다른 건 괜찮았는데 마지막으로 방정식을 하나 해결을 하는 게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쭉 19번까지 문제를 풀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사칙연산 문제 7번 그걸 제외하고는 얘 정도가 선생님한테는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약간 조금 귀찮았던, 번거로웠던 문제였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그림가는 T켈빈에서 실린더에 A와 B가 들어가 있는 초기 상태를, 그리고 나는 가에 피스톤 위에 추를 올려서 외부의 압력을 증가시키고요. A의 일부가 반응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서 A의 분분 압력은 3분의 2 기압이야. 이런 말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가 3분의 2 기압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B는 그쵸 3분의 4 기압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둘은 차지하고 있는 부피 온도도 똑같으니까 A와 B의 몰수가 바로 1대 2야. 뭐 이런 정보들까지 주어져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랑 나를 비교하려고 봤더니요. 압력도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부피도 달라. 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온도를 한번 똑같이 T켈빈으로 맞춰보려고요. 그럼 얘들아, 온도를 절반으로 낮췄으니까 PV나 NRT에 의해서 부피도 어떻게 돼? 그치, 똑같이 절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네, 그래서 우리 T켈빈이면 기체의 부피가 V리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봐요. 자, 온도 일정하죠. R도 일정해. 오케이, PV를 몰수비야 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기압 3V리터. 오케이, 이 안에 기체가 3V만큼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나 2기압 V리터, 오케이, 이 안에는 2V만큼 있어. 각각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몰수비가 3대 2야. 이렇게도 얘기해 볼 수 있겠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림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 거고요.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정보가 하나 있죠. 어떤 거? 네, 질량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에 대해서 다루려면 우리 지금까지 몰수 B 정도까지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질량을 몰수 B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좀 느껴져요. 자, 그런데 질량을 몰수로 바꿔주려면 분자량, 화학식량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 그게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어. A의 화학식량을 M이라고 한다면 B는 A가 A개 뭉쳐서 만들어진 거니까 오케이, 화학식량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A와 B 정리해 볼게요. 질량 B가 1대 2예요. 화학식량은 M 대 AM, 즉 1대 A예요. 자,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이게 뭐야? 이게 바로 분자량 B예요. 그럼 결국 분자량 B, 몰수 B예요. 그럼 몰수 B니까 A와 B가 결국 A 대 2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화학식에다가 적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A가 A만큼 있으면요, B는 E만큼 있어 라고 하는 뜻이 되겠네요. 우리가 정확히 얼마만큼 반응하는지 모르겠지만 반응 후에 B가 N만큼 생성이 됐다라고 해볼까요? 그럼 A는 AN만큼 반응에 참여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A-AN 그리고 E 플러스 N, 이게 나에 들어가 있는 기체들의 상태이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 나에 들어가 있는 기체들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 하나 어떤 거 정리해 놓고 왔냐면 바로 이거 정리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A와 B의 몰수비는 1대 2야. 얘네들의 비율이 바로 1대 2야. 요거 대 요거가 1대 2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리해 본다면 E 플러스 N 그리고 EA 마이너스 EAN, 네, 요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앞에서 또 이것도 확인했었지. 가와 나에 존재하고 있는 기체들의 몰수비가 3V 대 2V, 즉 3대 2야. 그래, 그것도 우리 그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 요거 우리 정보 썼으니까 한번 지울게요. 자, 그러면 우리 가에서는 기체가 A 플러스 E만큼 존재했었어요. 나에서는 얼마만큼 존재해? 이 둘을 더해준 만큼 존재하는 거지. 자, 이 둘을 더해주고 나면 A 플러스 E 그리고 마이너스 AN 플러스 N만큼 존재해. 그 비율이 3대 2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정리해봤더니 3N A 마이너스 1 그리고 A 플러스 E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우리한테 두 개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요거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리했던 거 또 하나 주어져 있죠. 그럼 방정식 두 개 있어. 그리고 미지수 두 개 있어. 네, 연립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풀면서 조건이 딱 하나만 더 있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조건은 A는 반응 개수니까 정수입니다 라고 하는 조건만 생각을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A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A가 4가 나와요. 4. 자,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궁금한 게 뭐였었냐면 결국은 궁금한 게 나에서 A의 질량분의 B의 질량 요거 한번 얘기해 줄래? 라고 하는 거. 자, 그럼 A의 질량, A의 몰수에
A의 화학식량 곱해주면 되는 거고요. B의 몰수에 B의 화학식량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까 A와 B가 몇 대 몇의 비율로 존재한다고 했냐면 1대 2의 비율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화학식량 B가 얼마라고 했었죠? 1대 A라고 했어요. 자, 1대 A. 결국엔 2A 계산해줘. A가 4라고 했으니까 곱했을 때 8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아니면 우리 이렇게 문제를 봐도 돼. 지금은 쌤이랑 방정식 다 풀고 연립방정식 풀고 여기에다 그 다음에 A를 대입을 했는데, 자, 만약에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조금 번거로웠다. 그러면 힌트, 여기를 먼저 접근하는 거지. 여기를 먼저 접근해서 결국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2A야. 근데 A는 항상 정수니까 보기 1, 2, 3, 4, 5 중에 2의 배수 1, 3, 5번, 8, 6, 4밖에 답이 될 수가 없어? 나는 이 두 개를 막 연립해서 문제를 푸는 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2A가 8, 6, 4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A는 4, 3, 2, 2, 3, 4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 넣어서 더 빨리 접근해서 계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셨어도 돼요. 그럼 선택하시면 되죠. 네, 연립방정식 먼저 풀고서는 접근하셔도 되고요. 이걸 이용해서 힌트를 얻고 그리고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하셨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쌤이랑 같이 수능 문제 쭉 다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쉬운 문제라고 해도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면 항상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화투. 네,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친 상황이었는데 잘 무사히 마무리하고 오셔서 정말로 자랑스럽고 기특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생하셨어요. 자, 앞으로 어떤 일이든 항상 반짝반짝 빛나길 응원하겠습니다.